네, 우선 그 쉬는 시간 동안 이렇게 그 뭐 이렇게 수정해 주시거나 질문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이제 시노드 설명할 때 쉰하고 이제 노조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동그라미 호도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발음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시노드만 생각했지, 그러니까 쉰하고 호도스예요. 앞에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사실 히라보를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거 호도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교구 대표에 편람에도 그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 남성, 여성 이렇게 선택하도록. 근데 저희는 이제 남성들로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성하고 여성의 이제 어떤 사고라던가 여러 가지 많이 다르니까. 그리고 이제 보그마 팀에서도 그런 말을 해줬었어요. 여성들의 의견은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이제 그때 설명은 이제 우리가 약간 남성, 여성, 신자 공동체 그럼 똑같이 다 모든 이야기를 듣는 거다. 근데 그래서 특별히 나누진 않겠다라고 이렇게 그 보그마 팀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 함께 얘기를 듣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 교구 대표에 있어서는 그 지금 남성들로만 2명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교구 대표님 또 뭐 주교님께도 말씀드려서 2명이 아니라 3명을 이렇게 대표로 하더라도 여성이 한 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건 건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1단계 신호드 이제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 단체 모임이 있는데 그걸 몇 번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원래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냥 한 번. 말하자면 구역 모임, 반 모임을 한 번을 이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구역이나 반에서 우리가 이거 한 번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럼 구역 반에서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마음이 모아지기까지는. 하지만 그거를 뭐 몇 차례 계속 그 기간 동안 반복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주신 것은 이제까지와 다르게 왜 지금 이제 이렇게 특별하게 세계 16차 세계 주교 대의원회를 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편람이나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인가? 뭐 이유가 있는가? 그걸 알면 우리가 좀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교종님의 의향을 이렇게 분명하게 당신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이 편람이나 이 예비 문서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로 이렇게 세계 주교 대의원회를 교종님께서 몇 번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각 주교회 대표 이제 주교님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발표하실 분들 발표하고 발표한 내용 정리해서 올라오면 번호대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띡띡.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회 문헌은 다 번호가 있는 게 그 번호대로 다 논의해서 올라온 다음에 동의를 해야 그게 통과되고 나머지는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종 문헌이 나오면 그것 갖고 마지막에 이제 그 교회 문헌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교종님께서 여기 모인 주교님들의 생각은 알겠지만 여기 모인 주교님들께서 이제 과연 각 지역교회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왔는가에 대한 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제 교회법과 관련된 이제 혼인법 관련된 그 논의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교종님은 이제 당신의 권위라는 것은 보편 신자들의 보편적 신앙의 감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교종으로서의 권위가 과연 그 신자들의 보편적 그 감각이 수렴을 통해서 행사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걸 준비하면서 전임 교구장 지교님께서도 걱정이 되셨는지 이 준비 단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 해서 설명을 드리러 갔었는데 그 교종님께서 이번에 이 시노드를 하시면서 당신의 어떻게 보면 통치 말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성령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당신의 거의 마지막 작업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하셨고, 또 우리 지금 교구장 주교님께서도 전임 교구장 주교님께 혹시라도 신자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제안을 해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준비한 설명을 드리니까 그냥 그대로 준비한 대로 하면 될 것 같다.
된다라고 하셔서 이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시노드를 하게 되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아시아 주교회의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데 그 교종님께서 이렇게 단계를 거쳐온 보편적 신앙의 감각의 수렴의 결과를 통해서 주교 대의원의 시노드나 이런 것들이 어떤 몇몇 사람들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이제 여기에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주교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이제 과정에서도 우리가 사제평의회 또 사목평의회를 할 때 늘 마음에 남는 것이 아주 신자들, 지역사회의 그런 생각들이 이 사제평의회나 사목평의회에 수렴돼서 올라왔는가에 대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대표로 와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 의견들을 수렴해서 올라왔는가, 그것에 대한 일말의 거기에 약간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신호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식별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과정에서 교회가 생겨나거든요. 그게 바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위 세포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를 꿈꾸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시노달리타스를 교회의 본성이라고 하거든요. 교회는 원래 이 시노 동행이거든요. 주님과 양떼와 이 시대가 함께. 그래서 그것을 연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제 저한테 했던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나 질문할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5, 4, 3, 2, 1, 땡. 네. 한 분이 손 드셔. 예, 효동본당 현문건 신부입니다. 첫 번째 사실은 한 달 전인가 개막미사가 본당에 공문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도 없고 공문만 내려와서 개막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체 무엇에 대한 개막미사인지도 개념이 안 잡힌 채 내려온 전례문을 이렇게 읽는 수준에서 끝났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준비됐던 거라면은 사전에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좀 성대하게 시작을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좀 안타까움이 좀 있고, 하나는 이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시노달리타스라고 하는 말을 그냥 쓰게 되는데, 물론 주교회의에서는 그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그 문서에서도, 우리나라 번역문에서도 공동 합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번역은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지만은 정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의미를 다 담지 못한다고 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유한겔리라고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자들에게. 이 시노달리타스도 이 외국말인데 우리 교구민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물론 그것이 다 포함을 할 수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정의를 더 확대시켜서라도 이 부분은 이 한국말로 그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좀 교구에서는 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언을 하나 드리고, 주교회의에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교구에서 결정하면은 그 문제는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제가 나이가 먹어가니까 총기가 떨어져 갖고 이해력이 부족해지는데, 이 주제가 이 공동 합의성에 대한 것만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은 다양한 주제를 이 시기에 다룰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0년 대인년 즈음에서 각 교구마다 교구 시노드가 있었어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거기 시노드가 끝날 때마다 그 시노드 공동문서가 작성이 돼서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교구에 앞으로 수십 년간
그 달성해 나가야 될 비전으로서 그것을 제시를 그 시노드를 통해서 제시를 하는데 우리 교구 같은 경우에는 교구가 너무 작고 그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할 수 없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만일에 이 그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로 해서 내년 5월 달까지 기간이 있다면은 많은 주제는 아니더라도 만일에 혹시 이것이 시노드 자체만을 다루는 주제가 아닌 교구의 몇 가지 사목적 주제를 다룰 수 있다면은 그 몇 가지 사목적 주제를 좀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시노드가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감사합니다. 그 우선 개막 미사 이렇게 사전 공지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막 미사를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공문은 내려보냈지만 그 개막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이제 그 이번 신호도 준비하는 쪽에서 이 문서들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나눔하는 것들이 좀 늦어졌고 부족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그 이제 교장 중현님께서는 이게 좀 잘 빨리 준비하고 이제 싶은 마음이 있으셨는데 저희가 좀 그것을 바로바로 이렇게 잘 해내질 못해가지고 이제 개막미사 할 때는 개막미사 하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다 모이지 못해서 본당에서 이렇게 개막미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공지를 저희가 하지 못한 거는 이제 저희가 미리 이제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합의성 관련해서 이제 공동 합의 그러면은 공동체의 합의라는 말은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소위 말하는 예수님과의 동행, 그 다음에 이 시대와의 동행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서 이제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많은 지금 이제 협의가 있는데 시노달리타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쓴다 이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일단 공동 합의성이라는 말이 그 내용을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시노달리타스로 그냥 그대로 표현한다라고 돼 있고 지금 많은 이제 연구들이 진행돼서 이제 논문들이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주로 이제 다루는 것이 공동 식별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사실은 공동체 식별. 근데 이것은 이제 동행 자체라기보다는 동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동체가 식별해야 되거든요. 주님의 뜻을 식별해야 되고 이 시대를 식별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시노달리타스 그러면은 그냥 아주 쉽게 번역하면 동행이 함께 걷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것은 이제 예수님의 뜻의 식별, 이 시대에 대한 식별이라서 공동체 식별 아니면 공동체 식별성 이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면서 지금 아직 우리 교구만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 이제 표현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주교회에서도 계속 논의 중이니까 아마 어느 정도 조만간 어떤 해답을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 교구에서 진행하시면서 신자들한테 시노달리타스를 설명할 때 이렇게 동행 그러면 왠지 그냥 최성수의 동행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기도 애매해요. 이게 어원적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공동체 식별성 이제 공동체 식별이라는 말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떤 저도 아까 이제 제가 1단계 시노드하고 주제 얘기하면서 사실 그 주제가 이제 공동 식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지 찾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그렇게 던졌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좀 고치고 싶다라고 이제 질문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이제 고민했던 게 소위 말하는 생태 환경이나 아니면 코로나19의 뭐 이런 비대면 사회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해줄 것인가 아니면 주제를 오픈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는 말하자면 너무 이렇게 정해버리면 이미 이제 이번 시노드가 이제 그걸 주제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넓게 의견을 듣고 그런데
거기서 어떤 주제들이 결정돼서 나오면 그것 갖고는 좀 심도 있는 이제 우리가 후속적으로 시노드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냥 주제를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해서 이제 약간 리스트. 그러니까 신자들 갑자기 나눠보라고 하면은 좀 당황스러우니까 그 대표되는 주제 밑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적어주면 일반 신자들은 그냥 갑작스럽지 않으니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사무처에서 매뉴얼이 나갈 때는 그 주제 밑에 이제 다양한 주제들을 목록화 시켜서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거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이번 시노드를 통해서 특별한 주제를 정하기보다는 이번에 과제를 통해서 쇄신의 목표가 정해지고 하느님 백성 안에서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야 될 주제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뜻이 식별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저희가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노드도 계획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동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본 정신이 함께 하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근데 일례를 들어서 바로 소공체 우리 모임 할 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시노달리타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이런 거 시작합니다. 이거 하겠다는 말입니까? 함께 가겠다는 말입니까? 끌고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기본부터가 정신에 안 맞는 이 우리 좀 엘리트 중심의 그 경향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물론 번역하기에 시노드라는 말 자체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걸 진짜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정신과 마음은 알지만 함께하고 하자는 우리 기본의 마인드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모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은 그 시노달리타스가 무엇인지 내용은 이제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시노달리타스라는 말 자체가 사실 소공동체에서 이것 갖고 모임을 할 때 막 어르신들은 그 자체부터 발음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뭐 시노 뭐라고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교구에서는 이런 용어로 이제 설명하고 표현합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 그 시노드 교구팀에서 해가지고 좋은 의견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행 공문 나갈 때는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제 시노달리타스하고 가로치고 뭐 공동체 합의성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신자들이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먼저 쓰고 가로치고 이제 시노달리타스 이렇게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단순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 교구 단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가해 사제평의 중심으로 교구청이 나와 있고 교구청의 위원회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사제회의가 나와 있고 본당 사목평의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본당 사목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교구가 몇 년 전에 그 고병수 스님이 계실 때 사목구조 변경을 하면서 여러 위원회들이 들어갔는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이 새 그 소공동체 협의하고 단체 협의하고 재분과위원회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전례위원회도 있고 또 생태환경위원회도 있고 또 뭐 청소년 사무위원회도 있는데 거기는 배제해놓고 이 세 개만 들으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여쭙고 싶어요. 아, 네, 물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각 본당마다 사실 사목 구조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계 안에 그 각 모든 본당의 어떤 사목 구조 체계를 담을 수 없어서 가장 대표적인 소공동체 협의회와 단체 협의회, 재분과위원회만을 담았고요. 당연히 이제 청소년 사목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면 청소년 사목위원회 또 이제 1단계를 한 다음에 그 1단계 결과를 갖고 본당 사목평의회에 참석하는 거고, 전례위원회가 있다면 전례위원회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꼭 이 구조만이 아니라
그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신자 총회를 하자. 말하자면 우리 본당은 전체 신자 모아놓고 함께 총회를 하자. 근데 그런 방식은 약간 자제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원래 하는 그 모임이나 그런 순서를 통해서 모아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제 많은 신자분들이 뭐 반모임 한 다음에 구역장 모임도 하고 송기 협회장 모임도 하다 보니까 매달 모인다, 매달 뭐 몇 번씩 모인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는 그 아래 단계와 윗 단계에 참여하지만 구성원들이 계속 윗 단계까지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사실 부담도 크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보조성의 원리에 의한 단계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자들에 대한 이 사전 교육은 그래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제 신자 공동체 전체를 대상으로 사전 모임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교황청 시노드 사무부의 이제 사무처에서 편람을 내면서 시노드 봉사자 그룹을 세워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노드 봉사자 그룹들을 양성시켜서 각 본당에서 구역반 모임을 할 때 우리는 충분히 잘 할 수 있다 그런 구역반은 아닌데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 시노드 봉사자가 함께 하면서 이제 안내해 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노드 봉사자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모든 구역반장들을 다 교육시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단계별 체계를 만든 것이라서 본당 차원에서 그 각 구역반장님들 아니면 단체장님들을 대상으로 보그마 팀에게 한번 이 시노드에서 안내 교육을 하도록 각 분당에서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말하자면 봉사자 그룹을 양성시켜 놓으라고 편람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단계 시노드 양식에 나온 질문들 물론 나중에 바꿀 수 있다고는 하셨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쇄신되기를 바라는지,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포괄적인 주제가 맞는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예비문서 편람 보면 계속해서 근본 질문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질문들이 우리가 공동합의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여정은 맞는지 성찰하고 계속 앞으로 이 공동합의적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은데, 이런 포괄적인 주제들로 1단계 시노드 단계를 저희 진행해도 괜찮은 건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이제 이번 시노드 자체의 시노드 목표가 어떻게 보면 시노드를 잘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공동 합의적인 그 교회로 나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쇄신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공동 합의적 교회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과 이제 신자들이 접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변화시킨 거죠. 그 방식을. 다 이제 포괄적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늘 이렇게 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질문 그 부분을 제가 표현하면서 좀 고치고 싶다. 참 그 내용이 너무 이거 담아내지 못하는 질문이라서 그래서 이제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 돼요.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사전 이제 시노드 교구팀 모임을 하게 되면 그 매뉴얼 작업할 때 그 질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개괄적인 질문과 세부적인 참조 사항을 포함하는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해 주신 내용 참조해서요. 조금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게 첫 페이지는 위 아래 왔다 갔다 하는데 평주도 다 밑에 평등하게 사는 거, 시노다리티스와 마음은 일치되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시작할 때 평주도 안 맞구나 생각했는데 평주도 특별히 따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제하고 수도자 섞여서 저도 거기 가도 돼요. 3층 거리 가기 힘들지만은
이 상징적으로 생각은. 그다음에 제가 알기는 저쪽 평신도 우리 말 질문 듣고 있고 대답 듣고 있고 자기 질문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아까 제가 기억 확실히 모르지만은 교황님은 원하시는 것은 진짜 어떻게 신뢰 있는 교회로 나갈 수 있는지. 아마 한국 교회 시작할 때 아마 본당 신부, 보좌 신부부터 그 관계를 잘 봤으면은 이거 위아래 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상징적으로 무슨 주부님 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데 우리 새로운 방법을 시작하면서 옛날식으로 조직만을 갖췄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주교회에서 세 장으로 이렇게 저희 보고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노달리타스라는 칸에 저희가 그 이해가 한 장이 할애되다 보니까 그 한 장에 너무 많은 걸 담다 보니까 사실 조잡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프리젠테이션 할 때는 우선 먼저 그 역삼각형 구조를 하고 그다음에 삼각형 구조로 원래는 사실은 이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이제 제가 꿈꿨던 건 이렇게 중심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높고 낮은 게 아니라 평등한데 그 중심성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걸로 하려고 하니까 몇 번을 해봤는데 이게 그림이 너무 그 장에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표현은 돼 있지만 그 사실은 거꾸로 돼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거꾸로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피라미드 구도 역삼각형 구조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등한 것 안에서 원심의 중심성으로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걸 다 표현하기가 기술적으로 저희 한계 때문에 표현을 못 해드렸고 사실 요 자리 모임이 어제 밤까지 지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나눌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저희 사무처장 신부님이나 이렇게 분들은 평신도가 좀 주가 되고 우리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이제 좀 자리를 비켜주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말씀을 사실 하셨었거든요. 이 교육에. 근데 이제 제가 어제 밤에 이 신호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평등한데 중심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신부님들이시고 또 수님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 화면으로 보시는 평신도 분들에게는 정말로 죄송하지만 우리 신부님들께서 그 시노달리타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여기 같이 하셔도 좋겠지만 시노달리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셔야 이제 각 본당 그 단계에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평신도 분들을 다른 방으로 빼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노드에 대해서 설명하지만 시노드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자면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이게 잘 전파되기 위해서 근데 주교님이나 선유한 신부님은 그렇게 함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시노드 함께 걷다고. 근데 제가 이게 자리 배치하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하자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사과드립니다. 예. 지금 영상을 보시는 그 신자분들께 정말 죄송하고요. 혹시라도 질문 있으면 질문지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면 되고 안 그러면 본당 복음화팀에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성학원의 그 송동림 신부입니다. 황태종 신부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시노달리타스 시노도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족에 그 보편적 신앙의 감각이 시노달리타스로 수렴되며 성령께서 교회를 이끄신다. 이 부분에 대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센수스 피데이 신앙의 감각에 대한 황태종 신부님의 그 생각을 더 듣고 싶습니다. 이 신앙의 감각, 그 센수스 피데이 하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그 우리들에게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러니까 인간이 그 행복이 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후각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그리고 촉각을 통해서 오감을 느끼는데 이 오감에 너무 취하게 되면 인간이 행복도 느끼지만은 불행도 많이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 인간의 6번째 감각인 이 신학의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영적인 감각인데 결국은 우리가 그 신호도 관련돼서도 시대의 징표, 시대의 흐름, 그리고 어떤 시대의 그 정신들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뜻과 성령의 뜻을 찾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이 신앙의 감각은 인간 세계를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데 이 신학의 감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감동이 요동치는데 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오감을 초월해서 6번째 감각인 이 신앙의 감각에 맞들일 수 있도록 이게 잘 교회가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용어가 여기에 나와서 너무 좋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신자분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더 이해되게 하게 되면 이 그야말로 시노달리타스의 그 정신이라든지 정체성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의 감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 강의하신 내용들은 이제 그 시노드 과정 안에서의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교황님께서 이 시노달리타스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점 중에 하나가 저는 교회의 존재론적인 변화 또는 쇄신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짚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역사적인 내용 중에서도 그러니까 성직자 중심주의, 사제 권위에 대한 교황님의 뭐 성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밝혀주시면서 이제 교회는 단순한 성직 우선주의가 아닌 교회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의 함께 참여와 또 함께 책임을 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강조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존재론적인 변화라고 아마 교황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송신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보편적 신앙의 감각을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나누어야만이 이 시노두스의 그런 어떤 시노달리타스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이제 그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교회의 존재론적 변화와 쇄신이 포인트일 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까지는 좀 이제까지 존재했던 방식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래 이 시노달리타스가 말하자면 교회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교회의 본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쇄신한다는 의미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뭐 이렇게 어떤 것에 어떤 걸로 치환되거나 전환되는 게 아니라 늘 해오던 것을 제대로 한다, 정확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이제 어떤 분은 그래요. 이제 보편사제직 중심 이렇게 얘기하면 직무사제직 중심에서 보편사제직 중심으로 이제 그것이 이동되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직무사제직의 그 높음이나 어떤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 직무사제직이 갖고 있는 중심성은 유지하되 보편사제직과 더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제직, 예언직, 왕직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입법 교회 안에서의 보이는 교회 안에서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은 또 교계 제도 안에서의 성직자들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구별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이제 보편사제직 중심으로 한다고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입법, 행정, 사법도 그럼 보편사제직의 것이냐라기보다는 이제 직무사제직의 중심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보편사제직과 늘 함께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무사제직과 보편사제직에 대한 것은 수없이 많은 논문이나 문헌의 주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야 될 거고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이번 시노드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런 부분 교회의 존재론적 변화라던가 그러니까 교회의 실존을 그 본질에 맞춰가는 과정이거든요. 교회가 실제 지금 실존하는 모습을 본질과 일치시켜 나가 교회의 본질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인데 한 방에 그렇게 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발점을 통해서 조금씩 이제 그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앙의 감각에 대해서 신부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보통은 오감이라고 하면은 대상의 어떤 감각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씨가 따뜻하고 그 행복하고 맛있는 걸 먹었고 바람도 살살 불고 그러면 행복한 거죠. 감각적으로. 근데 굉장히 날도 덥고 막 배고프고 그런데 행복한 거 있어요. 오감이 주지 않은 행복이. 순교하기 전에 순교자들의 행복이라던가 프란치스코 성인이 이렇게 거지처럼 살면서 느꼈던 행복이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초월적인 감각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초월적인 감각을 떠나서 저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신앙의 감각 얘기할 때 그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모님의 원죄 없는 잉태는 아주 오랫동안 신자들이 계속 믿어왔고 그렇게 고백했고 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정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1851년인가 54년에 정식으로 인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 믿을 교리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고 또 한 가지 교회가 신앙의 감각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순교장 아닌 분들의 시복시성과 관련해서 막 교구나 주교님이 막 시복시성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역사 안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교구나 교구장의 뜻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도 않는데 신자들 안에서 우리로 말하면 김기랑 펠릭스 베드로에 대한 믿음이라던가 마음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소위 이제 신앙의 감각을 어떻게 표현하면 후마라고 그래서 연기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들 안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면 성령께서 뭘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감각이라는 부분은 사실 그 복음 나누기 7단계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딱 마음에 와닿는 것을 느끼는 그런 감각. 그 다음에 이제 6단계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로 선택하고 함께 살아갈 것을 선택하는 그때 우리 공동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다라는 그런 느낌을 함께 갖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이제 신앙의 감각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현성훈 신부님도 이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신앙의 감각 관련해서 소공동체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모든 신자들이 체화될 정도로 그 말하자면 설명하거나 이해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노드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자들한테 가르쳐주는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 교회가 더 성령 안에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우리 시노드 사시면서 신자들이 그런 느낌이나 감각을 갖게 될지 안 갖게 될지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3위를 하려고 했는데 질문이라기보다요. 네. 조직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평신도 분 그러니까 반부터 시작을 해서 위원회까지 대화를 나눈 것들을 모아서 네. 이제 위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봉사자가 본당의 소공동체 그 봉사자 양성을 해서 이렇게 있지만 현재에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본당 자체도 아직 잘 몰라요. 누가 활성화 팀인지. 근데 본당 활성화 팀이고 신노드 그 봉사자로서 누가 물어봐야 되는데 그분들이 과연 본당 봉사자로 얼마나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지금 본당 봉사자도 누군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당장 어떤 선포가 임명이 되든가 선포가 되든가 할 방법이 있는지 네. 그리고 그러면 또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우게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 모임이 안 되고 내용이 올라오지 않고 본당 신부가 닥달내서 내용을 빨리 가져와라 하면 이건 또 안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또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 내용들이 회의가 되고 있는지 모아지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는 그 본당 봉사자한테 그걸 시켜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당 사목위원장님들과 총회장한테 또 얘기를 하려면 이건 저희가 맡은 일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어떤 또 충돌이 생길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 같으면 본당에 그래도 신자 전체의 이야기를 모으는 어떤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조직 안에서 그래도 본당 평신도 대표는
총회장 지금 있기 때문에 평신도 대표는 그래도 어떤 이 내용을 본당에 수합하는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총회장님이기 때문에 총회장에게 어떤 같이 나눌 수 있는 책임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저는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네. 박달하지 않고 총회장님만 불러가지고 댐수가하고 옆구리 좀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네. 결국엔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고 4월 달까지 1차 하고 2차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저희 사실 모이기 한 달에 한 번 힘들어요. 예. 근데 이걸 어떻게든 이뤄내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상황을 좀 만들려면 네. 평신도 대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걱정 때문에 네네.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그 소공동체 보그마팀 촉진팀은 우리 공문에 이제 지금 저희 계획에는 명단을 이제 함께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느 본당에 누가 이제 소공동체 봉사자 촉진팀이다라는 걸 내보내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역 모임이나 반 모임이나 단체 모임이나 신신단체 모임이나 부서 모임이나 이걸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구역장 반장 또 총회장 또 아니면 단체 협의회장, 소공동체 협의회장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런 신호들을 할 때 주인 신부님도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도 이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구역장이나 구역반 모임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신부님들이 가서 설명하고 안내해 줘야 되는 건가 이런 이제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협 그러면 평신도 사주 협의회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 본당 신부님, 주인 신부님, 소공동체 협의회장, 그다음에 단체 협의회장, 재분과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본당은 그냥 소공동체 협의회장만, 어떤 본당은 구역장까지 함께 참여하기도 하죠. 근데 그것들을 의견을 수합하고 모으고 하는 것들은 다 그 부서장, 단체장, 구역장, 반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구역장, 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신부님이 다 가서 설명해 주기도 어려울 때 그 본당에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라라는 차원에서 이제 봉사자 그룹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이 봉사자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봉사자들은 잘하는 사람은 원래 다 잘하는 거고요. 이제 어떤 반이나 어떤 구역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평협 회장님이나 본당 신부님이 그러면 우리 그 봉사팀 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라고. 이제 그렇게 쓰이는 사람들이고 어떤 본당은 너무나 잘 된다 그러면 그 본당 그 보그마팀은 할 일이 없는 거죠. 알아서 다 잘하니까요. 네,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협 회장님 당연히 그 본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셔야 되는 자리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다 여기 와 계신 건데 제가 저쪽 방으로 몰아버려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예, 3, 2, 1, 땡.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죄송한데 또 쉬셔야 되고 또 저 약속된 시간이 있어서 다른 질문을 개별적으로 주시거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질문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